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연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놓을 만한 규제 카드는 다 내놓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앞으로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먼저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시장 안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을 인정하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9월부터 고양, 안양 등 경기도 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대상지 6곳에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12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8곳 중 원당, 화전, 명합, 박달, 금곡, 광명 등 6곳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17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여의도와 용산 등 통합 개발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매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짚어주시는 분이죠.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고삐를 좀 조이고 있습니다. 최근 좀 구두 경고안까지는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제 좀 규제 강화 카드까지 좀 내놓게 될까요, 다시? 네, 일단 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가격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왔는데요. 지금 요즘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이 좀 투기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아들다가 요즘 들어와서 광역적으로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여의도라든지 용산, 그리고 요 몇 년간 서울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조짐이 있다면은 추가 대책 카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을 아예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어서 좀 더 이런 지역들을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아파트나 집값 같은 경우 주택 가격들이 안정화되길 바라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라도 좀 이렇게 가격이 상승세가 있으면 추가 대책들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지방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가격들이 안정화되고 지금 가격들이 하락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추가 대책들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지방 일부 시장에서는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을 좀 더 올리기 위한 완화 대책들도 같이 지역에 따라서 핀셋 규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와 시장의 눈치 싸움이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도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 수분같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이번 달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 주요 골자가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범위를 좀 넓히고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와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원래도 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게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 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인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택 시장에 있어서 세입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임대차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우리가 지금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설정하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채권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물권자들에 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법의 특례를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요. 우리 민법상 보호되지 않는 채권적 임차인들에 대해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권리관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임대차 보호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존재합니다. 이 시행령은 사실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발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바뀌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난 6월 27일 날 이 부분을 입법 예고를 해서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해 이번 달이죠. 8월 달에 지금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전세의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해서 지역군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권역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 현실에 맞게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소액 임차인이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금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입자 보호 방안으로서 나온 그런 이제 개정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현 부동산 시장에 좀 발맞추기 위함이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을 좀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 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는 동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공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대인, 집주인이라고 하죠. 주택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나 물권자들이 채권이나 물건에 기해서 경매를 처리하게 됐을 때 그 경매 절차에 의해서 그 목적물을 경락받는 경락인은 아무런 소유권의 제한도 없는 제한물권의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원래 있었던 전 소유자의 채권자라든지 물권자 또는 소액 임차 보증권자 보증금을 가진 채권자 이런 부분들이 보호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으로서는 내가 지금 이런 경락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가 지금 경락이 진행되었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세 부분을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변제권부터 보시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에 근거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임차주택이 강제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보시면요.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매 절차에 있어서 우선 변제를 해달라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대항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입니다. 대항 요건은요.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이 어떤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적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자가 얼마의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만으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에게 나는 여기에 이 건물이나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부분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우선 변제 중에서도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도 이 지금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좀 더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갖춘 임차인 중에서요. 일정한 지금 이제 시행령에서 말하는 일정한 보증금에 한해서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여긴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1호, 2호, 3호, 4호 해서 전체적으로 4가지 권역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호는 서울시에 대한 부분으로만 국한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 적용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1억 원 이하일 때 현행은 3,400만 원까지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적용 보증금의 범위는 1억 1천만 원 이하로서 1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억 1천만 원 이하 부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원래는 3,4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개정 내용으로 보면은 지역들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개정된 내용으로는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용인, 세종,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들이 좀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범위나 이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2호에 해당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이 원래는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만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증금 1억 원 이하까지 이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은요. 기존의 2,700만 원 이하에서 3,400만 원 이하까지 한 7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들만 좀 더 많이 포진됐고요. 나머지 이제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의 범위라든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3호 같은 경우에 광역시들 하고요. 그리고 안산, 김포, 광주, 이번에 파주시가 3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의 범위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전세 보증금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증금의 범위도 넓히고요. 최우선 변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금액의 범위도 넓힘으로 인해서 소액 보증금, 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되는 세입자들의 소액 보증금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번 개정안 내용까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보호법이라는 이름처럼 좀 개정안이 힘없는 임차인들을 확실히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는 또 어떤 주제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번 주 세미나는요.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분을 보면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열풍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정부 정책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 시간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부에서는 추가 카드, 억제 대책 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완화책들을 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시장은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다들 하반기 시장 궁금하실 텐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의 5300 상담소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